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조금 특별한 직종인데 장내 지도사와 장내 도우미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왜 이런 법원 판결이 났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최근에 근로자성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장내 지도사 되는 분이 우리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관련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017년도에 장내 지도사 10여 명이 자기들은 근로자다. 그래서 퇴직금을 못 받다 해서 진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2017년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아가지고 퇴직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때는 이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위탁계약, 업무 위탁계약서를 썼고 다 프리랜서였지만은 전속돼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장비를 회사가 지원했다는 거, 그리고 또 휴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갔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례가 없는 날은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를 해야 됐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17년도 판례에 따르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판례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장례 지도사에 대한 판례인데 사실 똑같은 근무 형태인데 이 근로계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한번 근로자성을 많이 이제 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가지고 마치 이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들이 구입을 해서 이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도록 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회사가 지원을 했지만 구입 자체의 형식을 장례 지도사가 본인이 가져와서 하는 같이 이렇게 마치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관련된 어떤 보존금을 약 한 1,000만 원 정도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그만둘 때 그걸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도 취했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제3자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계약서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근로자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장례 지도사가 근로자였는데 지금 완전히 독립사업자나 아니면 프리랜서 같이 이제 계약 형태가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계약서를 바꾸고 약간의 소유관계나 또 임금 지급 형태도 회사하고 이제 장례 지도사하고 비용을 좀 나눠 가지는 형태,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전에 약정된 대로 나눠 가지는 이런 형태를 했을 때에는 이게 기존에는 이제 근로자였지만은 또 이제 독립사업자나 아니면 프리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의 근로자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분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건 인적 종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하면 또 경제적 종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요 두 부분을 집중해서 판단을 하고 계약 이름이나 계약은 위탁계약 이런 계약의 형식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를 판단한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어떤 힘의 우위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4대 보험이나 또 근로소득세 지급 여부 이 부분은 간접적인 참고사항이지 어떤 근로자성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성 판단할 때에는 51%, 그러니까 50%면 똑같은데 거기서 누가 1%가 증명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2017년도 판례에서는 그런 장례 지도사를 그러니까 근로자로 확인해 가지고 퇴직금 지급을 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 판례에서는 동일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업주가 한번 근로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엔 그런 근로자성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래에 관한 그러한 소유 그것도 이제 마치 이제 회사가 다 보장을 해주면은 그 장래 지도사 구입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 또 다른 사업장에 일을 하더라도 뭐 그 상관없다 전속성을 이제 좀 삭감을 했고 그리고 또 관련된 그 업무 대체 이런 부분도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은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장래 지도사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2017년하고 2022년 판례가 이렇게 좀 법원 판례가 다른데 특히 17년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같이 이렇게 종속적인 그 근로계약 같이 썼기 때문에 근로자성으로 판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법원 판례로 인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뜻인가요? 예, 보통 이제 판단 기준은 좋은 질문이십니다. 판단 기준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한 게 그 법원의 판례가 사용 종속 관계라는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종속 관계에 대해서 한 8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그 인적 종속성 그리고 경제적 종속성 이게 각각 약 2개를 합쳐가지고 51%가 넘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자를 보고 또 이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에 가까우면 프리랜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사업주가 이제 이런 관련된 규정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독립 사업자나 개인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이제 변형됐더라도 또 사용자가 또 이런 규정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또 어떤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뭐 통계를 한다든지 휴가 갈 때에도 반드시 보고를 받고 뭐 가게 한다든지 또 장비도 또 자기들이 보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게 어떤 장래 지도사가 단지 구입하는 절차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춰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임금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안정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무조건 한 건당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급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제 30만 원이나 100만 원, 50만 원 정도 이렇게 챙겨준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기존에는 이제 프리랜서였지만은 그렇게 기본급이 있고 또 이런 업무 관계에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프리랜서나 독립사업주가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사전에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사전에 그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프리랜서이지만 점차적으로 근로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만약에 이 근로관계가 아니고 이제 독립사업자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근로자성을 좀 줄여야지 이제 그 독립사업자로 이런 근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의 그 자문을 받아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근로자성이 없게 계약을 맺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그 근로자였고 2022년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약 한 5년 사이에 이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이제 이렇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부주의하게 이제 또 업무에만 집중하다가 관리하게 되면은 이러한 장래 지도사들이 또 근로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